자,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옴의 법칙으로 갑시다. 옴의 법칙. 자, 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찾아낸 법칙이지. 자, 어떤 건가 보면, 자, 여기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이렇게 회로를 연결해서 꼬마 전구를 하나 달았고, 거기에 지금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스위치가 열려 있죠. 스위치가 열려 있는데 얘를 닫게 되면, 그렇지? 이렇게 닫게 되면 전구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앞으로는 이제 요런 그림을 그때마다 이렇게 건전지 그림을 그리고 스위치 그림 그리고 뭐 전구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우리가 도식화한다 그러죠. 이 건전지를 우리가 이렇게 전원, 직류 전원으로 긴 부분을 플러스 그리고 짧은 부분을 마이너스로 약속하면서 이 부분을 직류 전원으로 우리가 약속해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스위치, 그렇죠? 이렇게 그리기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이 둘을 연결해주는 스위치 역할로 이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 전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하죠. 부하. 전기를 소비해서 뭔가 일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부하 그러는데요. 이거 역시 우리가 저항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저항. 그래서 이거에 대한 등가회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이 부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저항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저항기호를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 요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이제 가져다가 자, 이제 어떤 공부를 해보냐면, 자, 이제 여기 직류 전원 있죠? 이 전원을 한번, 자, 여기 스위치를, 그렇죠? 스위치를 한번 딱 닫아봤어요. 이건 열린 상태고요. 얘는 닫은 상태고, 그 상태를 지금 여기가 회로가 연결이 되어서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봤고요. 자, 이렇게 나타냈는데 그때 이 전원을 여기 작은 거 말고 좀 이렇게 뭐 센 거를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나 스위치를 딱 닫아 보니까 오호, 역시 센 전원을 쓰게 되니까 더 많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겠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3V일 때보다 9V일 때 더 많은 전류가 흐르겠죠. 많은 전류가 흘러서 이 전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더 큰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류를 우리가 I라고 쓰기로 했었죠. I. 그리고 전압을 V라고 쓰기로 했었는데, 바로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에 비례한다 그랬죠. 전류는 비례하는데 뭐랑? 전압의 크기, 전압과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압이 크면 전류도 같이 커지는구나. 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 얘가 1배, 2배, 3배, 4배 커짐에 따라서 같이 요 녀석도 1배, 2배, 3배, 4배 같이 그렇게 커지는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둘이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작은 저항보다는 조금 뭔가 저항값이 큰 저항을 여기에 달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전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전류가 이렇게 셌던 것이 조금 더 적게 흐르게 된다 그 얘기죠. 저항은 크게 키우면 키울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얘는 크면 전류는 작아진다, 적게 흐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전류는 저항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바로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그랬었죠. 우리가 전류는 전압과는 비례하지만 바로 이 전류는 저항과는 반비례한다. 뭡니까? R분의 1과 비례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전류는 저항과 반비례한다 그 얘기예요. 자, 반비례는 다시 강조하면 뭐라? 바로 이 녀석이 1배, 2배, 3배 커짐에 따라서 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우리가 반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R과는 반비례하는 거고 R분의 1과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전압은 커지면 전류는 늘어나고 저항이 커지면 전류는 감소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저항이 이렇게 작을 때는 많이 흘렀던 것이 저항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전류가 적게 흐르는 관계. 저항과는 반비례하는구나 전류는. 그래서 전압하고는 비례하고 바로 저항하고는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런 법칙을 우리가 오음 법칙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 녀석을 한꺼번에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전압과 비례하고 저항과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분자에다 갖다 쓰고요. 이 녀석은 분모에 갖다 써서 I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하니까 이걸 그냥 한꺼번에 R분의 V다 라고 쓴 이 녀석이 바로 오음의 법칙이 된다 그 얘기라고요. I는 R분의 V. 당연히 외워야죠. 그래서 자, 이 I는 R분의 V. 이 녀석을 우리가 외우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전에 우리가 이 녀석은 이제 분수식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얘를 생각해 보면 먼저 V를 우리가 구하려면 R이 여기 I 쪽으로 곱하기가 되면 되죠. 그러니까 V는 자, 여기 나누기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서는 곱하기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의 식으로부터 우리가 V를 구할 때에는 V는 IR이다. I와 R을 곱한 거죠. V는 IR이다. 이렇게 요 식을 이제 V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번에는 요 녀석을 이번에는 R을 구하고 싶을 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수식의 하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는 자 B분의 C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있을 때 여러분 알아두세요. 얘네 둘이 자리만 바꿔도 등식은 성립해요. A하고 B하고. 그래서 B를 이쪽에다 갖다 놓고 A를 이쪽에다 갖다 놔. 그래도 이 등식은 성립해요. 이럴 때 아주 유용하게 써먹는데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는 거야. A와 B. 또 마찬가지. 이 상태에서도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얘가 됐죠. 자, 이 분수식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R을 우리가 구하고 싶을 때에는 I하고 R을 서로 뭐 하면 됩니까? 바로 뒤바꾸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R이 바로 I분의 V가 된다. 얘네 둘이 자리를 바꾸면 R이 이쪽으로 가고요. I가 이쪽으로 가서 R은 I분의 V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 이 세 개의 식을 얻어냈는데 이것은 전류의 관점에서 본 식이고요. 그치? 얘는 전압의 관점에서 본 식이고, 그치? 얘는 저항의 관점에서 본 식인데 사실은 이 식 세 개는 하나의 식이죠. 그치? 하나의 식이야. 응? 뭐 요 식 하나를 가지고 얘를 변형해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 뭐 요 식을 가지고 이 둘을 만들어냈다 이래도 되고, 또 뭐 얘를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뭐 당연히 전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식이기 때문에요. 뭐 이걸 몰라서는 안 되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자, 이 방법을 보통 쓰기도 해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쪽에 손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처럼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요. 여기가 VIR 이 순서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VIR. 그래서 워낙 중요한 식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먼저 V를 한번 구한다 그러면 자, 이 표는 외워야 되겠죠? 이거는 기억을 한 뒤에 자, V를 구하고 싶다 그럴 때는 V를 가리는 거예요. 자, 한번 가려봅시다. 자, 숟가락을 가져다가 V를 딱 가리고 나서 그러면 IR만 남죠. V를 구하고 싶을 때는 V를 샥 가려버려.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이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곱하기 관계. V는 IR이구나. V는 I와 R을 곱한 거구나.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공식을.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R을 구하고 싶을 때 I를 먼저 구해볼까요? I를 구하고 싶을 때 자, I를 구하고 싶을 때 I를 샥 가리는 거야. 그러면 남는 게 뭡니까? VR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 선을 그어놓은 이유가 요 녀석을 마치 요 선을 우리가 분수에 그쵸? R분의 V라고 할 때 여기 분수를 나타내는 요 기호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얘기지. 그러니까 I는 R분의 V가 된다. I는 R분의 V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번엔 R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이 표에서 R을 가려버려요. R을 자, 샥 숟가락으로 확 가려버리면 남는 게 I와 V가 남는데 역시 뭡니까? 요 녀석 역시 분수기호 이 녀석이 남아있죠. 그래서 얘는 I분의 V다. R은 I분의 V다. 이렇게 외우자는 거죠. 이런 표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흔히 외우죠. 그렇지?
그래서 바로 오음의 법칙이 이 표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풀거나 외울 때 이렇게 우 여기 우 쓰고요. VIR 이렇게 외우고요. 그렇지? 그래서 자 다시 오음의 법칙에서 이 표로 V를 구하고 싶을 때는 아니 I를 먼저 구해볼까요? I를 구하고 싶을 때는 I를 가리고 그렇죠? I를 가리고 얘는 여기가 이렇게 분수꼴이 선이 있으니까 R분의 V구나 이렇게 외우고요. 이번에는 자 V를 구하고 싶을 때 그쵸? V를 구하고 싶을 때는 V를 샥 가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바로 옆에 있잖아. 이거는 곱하기구나.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V는 IR 이렇게 외우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자 R을 구하고 싶을 때 때는 R을 가리고 그럼 뭡니까? 여기에도 분수 형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R은 I분의 V구나. R은 I분의 V구나. 이렇게 외우자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정말 유명하고 전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워야 되겠죠. 오음의 법칙.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이 전압이 세게 밀어주면 당연히 전류가 많이 흐르겠죠. 그래서 I는 전압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이 저항이 커지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얘는 커지면 전류는 적게 흘러요. 그러면 전류는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구나. 얘가 커지면 얘는 작아지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것으로부터 만들어낸 공식이 바로 I는 자, 얘 비례하니까 분자에 얘 분모 있잖아요. R분의 1. 그래서 얘는 반비례, 분모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음의 법칙이고 이게 오음의 법칙이고 자, 이것으로부터 이제 V와 R을 구할 때 보통은 요식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자? 바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우 이렇게 쓰고요. 여기에 VIR 이렇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V를 구하고 싶을 때는 V를 여기를 샥 가려주자는 거지. 가리면 뭐가 납니까? 여기 둘이 옆에 있잖아. 곱하기로 해석해서 V는 IR 이렇게 되고요. 또 이제 I를 구하고 싶을 때는 I를 가려버려. 여기를 가려버리면 V하고 R이 남는데 여기 이 값이 마치 분수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I는 R분의 V. 이번에 R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R을 가려버리면 역시 여기도 분수 I분의 V. 그래서 R은 I분의 V. 이렇게 해서 전류, 전압, 저항 사이의 이 중요한 관계식 이것이 완성이 되었다 그 얘기죠. 알겠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류, 전압, 저항을 가지고 놀아야 돼요. 얘를 가지고 자 외워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이제 저항의 계산으로 가봅니다.